1세대 실손보험, 이거 갖고 계시면 진짜 마음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 좋은 보험을 가진 분들한테 수술비 보험 하나 더 드시라고 이런 권유가 부쩍 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미 최고의 방패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에게 이 수술비 보험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 본질을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상황. 이게 또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문제인 거죠. 여러분이 지금 40대, 50대고 병원비 대부분을 막아주는 막강한 1세대 실손이 있는데 여기에 매달 몇만 원씩 내는 수술비 보험을 더한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괜히 불안한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숫자를 기반으로 냉정하게 그 가치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제일 먼저 이 두 보험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오해부터 바로잡고 가야 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오늘 분석의 첫 단추이자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화면 딱 보시면 차이가 확 보이죠? 왼쪽에 있는 실손보험은 내가 낸 병원비, 즉 손해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 같은 거고요. 반면에 오른쪽 수술비 보험은 수술이라는 특정 상황이 생겼을 때 약속된 현금을 주는 뭐랄까 일종의 보너스 같은 개념입니다.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상품인 거예요. 네, 바로 여기서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해요. 1세대 실손이 있다면 수술비 보험은 병원비 걱정 때문에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20년간 낼 총보험료랑 나중에 혹시 받을지도 모를 추가 현금을 맞바꾸는 하나의 금융거래, 즉 가성비의 문제로 봐야 정확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설계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그 논리 있죠? 바로 가벼운 수술의 함정.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잘한 수술 몇 번만 받아도 이득이에요. 이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아,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강검진 하다가 용종 하나만 떼도 수술비가 나온다니까요. 바로 이 단골 멘트, 이걸 가지고 실제 숫자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진짜 극단적으로 보험사한테 완전 유리한 최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짜볼게요. 건강관리를 엄청 철저히 해서 2년마다 내시경을 받고 그때마다 용종을 떼어내서 20년간 총 10번의 수술을 받았다. 이 정도면 와 이건 무조건 이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자, 결과 한번 보세요. 이거 좀 충격적입니다. 보장을 꽤 높게 잡아서 한 번에 60만 원씩 10번을 다 받아도 총 수령액은 600만 원이에요. 근데 월 4만 원짜리 제일 저렴한 상품 기준으로 20년간 내는 돈이 960만 원입니다. 택도 없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만약 이 돈을 보험에 안 넣고 그냥 연 3%짜리 적금에만 넣었어도 원금 포함 1,300만 원이 넘어요. 단순히 손해를 보는 걸 넘어서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네, 물론 여기서 아니 나는 용종만 떼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아플 수 있잖아 하고 생각하실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더 극단적인 상황,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술을 막 받는 경우를 한번 가정해보죠. 좋아요. 진짜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수술들, 40, 50대가 되면 걱정하는 대표적인 수술들을 그냥 다 받는다고 쳐볼게요. 용종 10번은 뭐 기본으로 깔고요. 거기에 백내장, 무릎, 어깨, 갑상선에, 심장 시술까지. 와, 진짜 한 사람이 이 모든 걸 20년 안에 다 겪는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시나리오거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렇게까지 아프다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는데도 받는 돈이 총 920만 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20년간 낸 돈 960만 원을 겨우 따라잡는 수준입니다. 말 그대로 본전치기인 거죠. 이게 바로 숫자가 말해주는 냉정한 현실인 겁니다. 수술을 여러 번 할 만큼 내가 건강에 자신이 없다고 해도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기조차 이렇게 어렵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건 이게 월 4만 원짜리 제일 저렴한 상품 기준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월 5만 원, 7만 원짜리라면 손해폭은 훨씬 더 커지겠죠? 아니, 이것도 손해, 저것도 손해면 도대체 이 보험은 왜 있는 걸까요? 근데요, 있습니다. 이 보험이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는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5종 수술, 그러니까 암, 심장 개복 수술, 뇌 수술, 장기 이식 같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수술이 터졌을 때, 바로 이때 보험의 진짜 힘, 그 레버리지 효과가 폭발하는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그냥 한눈에 쭉 들어오죠? 내가 낸 돈 960만 원을 돌려받으려면 1종 수술은 무려 48번, 용종 제거 같은 2종 수술도 16번이나 받아야 해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5종 수술은 어때요? 딱 한두 번이면 끝납니다. 이 보험의 모든 설계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 무게중심이 명확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보험을 볼 때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재테크 상품이 아닙니다. 티끌모아 태산을 만드는 저축 같은 게 아니고요. 혹시 모를 태산 같은 위험 하나를 막기 위한 순수한 위험 대비 수단, 즉 보험 그 자체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제안을 받아도 딱 중심 잡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최종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이 5단계만 딱 기억하세요. 첫째, 내 1세대의 실손보험. 이거 믿으세요. 병원비는 이걸로 충분합니다. 둘째, 설계서를 닫으면 1종부터 5종까지 돈이 얼마 나오는지 눈으로 꼭 확인하시고요. 셋째,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감기처럼 잦은 수술을 대비할 건가? 아니면 암처럼 드문 큰 수술을 대비할 건가? 넷째, 내가 총 내야 할 돈과 그냥 그 돈을 모았을 때 금액을 냉정하게 비교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게 저축대용품인지 아니면 치명적인 위험에 대한 대비책인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축이 무조건 이기는 수많은 자잘한 파도를 막기 위해 돈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축만으론 감당 안 되는 단 한 번의 거대한 쓰나미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드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정답입니다.